자, 이제 셋째 시간 물권적 청구권 특성들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특성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권과 함께 이전한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걸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예, 이런 걸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권이 주에 해당되고 물권 주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은 종에 해당됩니다. 청구권이 종에 해당이 돼서 물권이 이전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이 주를 따라가는 거죠. 따른다. 부종성입니다. 물권이 이전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하고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다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괄호 1번에 물권에 종속된 권리 그리고 양괄호 2번에 나오듯이 물권과 분리 양도를 할 수 없다. 이것들은 전부 다 부종성을 말하는 거예요. 부종성. 자,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가 갑거죠. 갑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갑의 소유권 속에 이 물권 속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포함이 되어 있다. 자, 해서 만약 갑의 땅에다가 누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면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무단 신축하신 거지. 그렇다면 갑은 무단 신축한 을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철거 청구겠죠. 철거 청구. 건물 부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부시세요. 자, 그럼 이후에 갑이 시간이 흘러서 이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킬 수 있죠. 병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 이전 등기를 경료시켜서 소유권이 병한테로 이전됐다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이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을한테는 병 쪽에서 철거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청구권자, 행사를 하는 사람은 현재 물권자가 행사한다, 과거 물권자가 행사한다. 현재 물권자가 행사를 하는 거죠. 예, 바로 그거죠. 자, 해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파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요. 토지 위에 건물을 무단 신축함으로써 토지 불법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시켜서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을 병한테 넘긴 이상은 뭐도 같이 넘어가 버린다는 거?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선생님, 일단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시킵시다. 유보시켜요, 우리. 안 됩니다. 유보 못 시킵니다. 물권이 이전되면 자연스럽게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죠. 소유권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전소유자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누가 행사할 수 있어? 현재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소유자 안 돼요. 자, 내려갑니다. 3번. 파란색 3번.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누가 행사하느냐? 현재 물권자입니다. 양괄호 1번에 주체가 나와 있죠. 현재의 물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사례는 제가 칠판에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소유권 없는 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써놓으세요.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누구라고요? 미등기 매수인이라고요. 미등기 매수인. 이 건물을 갑이 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신축했으면 등기를 격려하지 않았더라도 이 갑은 소유자죠.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등기 안 해도 187조. 근데 갑이 자신이 신축을 하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팔았다는 거지. 을한테 그대로 팔았는데 현재 이 건물 자체가 미등기 건물이어서 매매 계약은 체결했지만 매수인 을에게 이전 등기를 못 시키죠. 그래서 을이 미등기 매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 을은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지. 소유자 아니에요. 왜 소유자가 아니냐면 갑하고 을하고 체결했던 건 매매거든요. 그럼 매매라고 하는 것은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죠. 그러니까 물권이 변동되려면은 반드시 등기를 격려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여기 텐트 치고 주무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럼 텐트 치고 주무시는 할머니한테 나가달라고, 건물을 반환하시라고 청구를 갑이 해야 된다, 을이 해야 된다? 갑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을은 해, 못해? 을은 못해. 을은 못해. 너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는 자죠. 예. 그럼 을은 어떻게 행사를 하면 되겠어요? 맞아요.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잘하시죠? 누구를 대위해서? 그렇죠. 갑을 대위해서. 맞아요. 갑을 이렇게 대위해가지고 이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죠. 매매가 유효이기 때문에 대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직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 둘째 줄에 나와 있죠.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자,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에 기한 명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죠. 양괄호 2번. 상대방은 그러면 누구냐? 상대방은 현재 점유를 하고 있고 현재 방해를 하고 있는 자가 바로 상대방입니다. 이때 점유자는요,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상관없습니다. 불문한다. 갑소유 골프채를 훔쳐간 을이 그 물건을 병에게 맡겨놨다. 그럼 맡겼다는 건 임치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점유자죠? 예? 누가 점유자죠? 병. 을은요? 을은 간접 점유자. 그럼 누가 점유자라는 거예요? 둘 다 점유자라는 거죠. 을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그렇죠? 을은 간접 점유. 을은 간접 점유. 병은 무슨 점유? 직접 점유라는 거지. 그럼 둘 다 점유자죠. 임치 계약을 통해서 을이 병한테 맡겼기 때문에 을도 점유자고 병도 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골프채 돌려달라고. 골프채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를. 예? 반환 청구를 을한테 할 수 있고 병한테도 할 수 있고 이 말이에요. 직접 점유자도 간접 점유자도 둘 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 동그라미 2번의 보조자.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닌 자들이죠. 상대방 될 수 없습니다. 3번. 과거에 점유를 하였던 자. 갑소유 꽃풀채를 을이 훔쳐서 병에게 양도했고 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을이 병한테 맡긴 게 아니라 병한테 양도한 거죠. 그러면 누가 점유자라는 거예요, 현재? 병이 점유자라는 거잖아요. 을은 점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 경우는 을이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골프채 돌려달라고 누구한테만 청구? 병한테만 청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밑에 동그라미 4번이요. 건물을 매수해서 미등기로 점유하고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미등기 매수인이죠. 자, 이와 관련된 사례는 앞에 나옵니다. 앞에. 218페이지 와보세요. 218페이지. 27회 기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27회 기출 사례. 자, 27회 때 나왔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27회 때 기출됐던 건데요. 자, 일단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갑소유 토지였습니다. 자, 갑소유 토지였는데 갑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거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을이 무단 신축을 했습니다. 무단으로 신축했으니까 갑은 을 상대로 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철거 청구 당하기 전에는 철거 청구 당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무단 신축했더라도 을이 건물주인 건 맞습니다. 건물주. 근데 을이 이걸 2층으로 지어서 1층에는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거지. 임차인이. 첫 번째 토지 소유자 갑은 현재 무단 신축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을 상대로 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철거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하죠? 퇴거. 그렇죠. 나가라고는 못해요. 어디까지나 이 건물은 을 거기 때문에 나가라고는 못합니다. 건물 을 거야, 을 거. 자, 근데 임차인한테 청구하는 건 그 반대입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갑은 임차인 병을 상대로 해서 야, 네가 철거를 해라.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철거 청구 안 돼요. 철거 청구 왜 안 돼요? 뭐가 없어서? 철거 권한이 없어서. 맞아요. 선생님, 전 세입자예요, 선생님. 저는 철거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입자한테 철거 청구 못합니다. 자, 근데 세입자한테 너 나가, 너 방 빼. 퇴거 청구는 할 수 있죠. 나가시라고. 당신이 나가야, 그죠? 이 건물을 부실 수 있기 때문이죠. 정반대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례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을이 이 건물을 팔았을 때입니다. 이 건물을 정한테 팔았어요. 그럼 세 번째 갑은 현재 이 건물의 미등기 매수인에 해당이 되는 정상대로, 미등기 매수인 상대로 건물 철거하시라고 갑이 정한테 철거 청구를 해 못해? 할 수 있어요? 확실해요? 오, 예. 할 수 있죠. 일단 정은 미등기 매수인이므로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정이 그랬던 거예요. 저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니까 나한테 이러지 마시고, 선생님, 나한테 이러지 마시고 을한테 철거 청구하세요. 을한테. 근데 을은 어디 갔죠? 도망갔죠. 그렇죠. 을 도망갔잖아요. 갑이 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건물은 얘가 쓰고 있죠, 지금. 그래서 갑이 결국 철거 청구 소송을 내니까 판사님이 그래, 미등기 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닌 건 맞지만 이 미등기 매수인에게는 사실상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은 정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지금 일단 218페이지에서 나오고 있는 건 질문 1번과
지금 질문 2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무단 신축한 을에게 그리고 세입자 병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냐, 퇴거 청구할 수 있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다시 돌아가세요. 223페이지요. 223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4번. 건물을 매수해서 미등기로 점유하고 있는 자. 이 미등기 매수인은 자 지금 둘째 줄에 나오듯이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서 사실상의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갑은 무단 건물 신축한 을이 병에게 매도했고 병이 미등기로 점유를 할 때 갑은 미등기 양수인 병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224페이지. 자, 224페이지에서는 양과로 3번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확인하시고요. 일단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안 걸리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서 4번 특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과로 1번이요. 토지 소유자가 무단 신축한 건물주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 나가라고 혀 못해? 에? 나가라고 해 못해? 못한다고요. 이거 어디서 했던 거예요? 이거잖아요, 지금. 나가라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내용 알고 있죠? 근데 이 단락을 읽었을 때 갑소유 토지 여기에 대해서 을이 무단 신축한 건물 소유를 통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을 때 갑은 을에게 철거, 인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퇴거 청구는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요. 근데 지문 읽었을 때 또 느낌이 안 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요.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복습할 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복습은 뭐가 제일 좋은 복습이다? 정독이다. 정독이다. 책을 읽는다. 이게 최고예요. 읽는다. 이제는 시기가 지났어요. 에? 제가 뭔 시기가 지났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그러니까 일단 복습 전에 일단 강의를 수강하죠.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듣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보면은 제가 열람실 들어가 보면은 동영상 듣고 있어요. 강의를 듣고 나서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듣는 거는 이제 한 1, 2월 정도까지 하셨으면 이제 하지 마세요. 좀 하지 마시고 이걸 하시라고요. 네? 이렇게 읽으시라고요. 스스로 학습. 스스로 학습. 이게 최고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11월 달 첫 시간에. 공부는 본질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다. 혼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일정 수준이 되고 나면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것보다 강의를 들었으면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정독에 책을 읽으셔야 돼요. 최고예요, 그게.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민법은 그렇습니다. 민법은. 그러니까 판례 문장들이나 이런 책에 나오는 이런 지문들 있잖아요. 이런 걸 읽었을 때 이게 지금 뜻하는 바가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읽을 때도 내게 지문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지문들을 읽었을 때, 방금 요런 지문들을 읽었을 때, 아, 지금 요 상태구나. 요 상태구나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머릿속에서. 근데 강의만 반복해서 수강을 해가지고는 그 능력을 함양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을 기르시려면은 요걸 하셔야 돼요. 정독. 책을 읽어야 돼요.
사실 이게 처음과 끝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들은 책을 읽고 있어요. 예? 강의 안 듣습니다. 그래도 강의 듣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강의를 수강했으면은 거기서 이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계속 반복해서 동영상 듣는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예, 그 이제 초반에 이제 용어 정리할 때 혹은 강의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적응 기간이 필요할 때가 그랬던 거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내려가 보세요. 2번. 자, 파란색 2번입니다.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냐. 자, 갑이 돈 빌렸어요. 갑이 돈 빌렸고 갑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자,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돼 있다는 건 이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돈 빌려줬으니까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때 을이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갑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돈을 갚을 수 있겠죠. 변제를 했다. 그럼 갑이 돈 다 갚으면 을 명의로 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근저당 소멸이에요? 말소 안 해도 소멸이에요? 말소 안 해도 돈 다 갚았다는 건 을이 채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주에 해당되는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 소멸입니다. 소멸. 근데 등기부상에는 아직 등기가 돼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부동산 팔았어요. 갑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다. 매매 계약을 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시켰다. 그럼 여기서 과연 이 을 명의로 된 근저당권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갑 같은 경우도 현재 소유자,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 그죠? 병은 무슨 소유자? 현재 소유자. 첫 번째, 현재 소유자 병은 근저당권자였던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시키라고. 야, 너 말소시켜. 말소 등기 청구.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병한테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부 열람을 해봤을 때 을 명의로 된 근저당권 등기가 있는 거죠. 그럼 병은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면 이해관계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이해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병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말소 청구. 그러면 이 갑 같은 경우는 종전, 그러니까 과거의 소유자였던 자죠. 갑은 과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갑도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병도 할 수 있고 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갑은 내가 돈 빌렸고 내가 을한테 돈 빌렸고 내가 다 갚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첫째 줄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병이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 옛날 소유자 말하는 거죠. 이건 누구 말하는 겁니다? 갑을 말하는 겁니다. 갑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유자 병이 행사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자 지위에서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근데 갑은 종전 소유자로서 계약상의 지위에서 말소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속성은 다릅니다. 속성은 다르지만 어쨌든 둘 다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226페이지로 옵니다. 226페이지. 자, 여기 4번에 보세요. 파랑 색깔 4번.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들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현재 물권자께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를 하는 자에게 행사를 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죠. 자, 근데 갑이 매매 계약을 하고 매수인 을에게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시켰습니다. 그럼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을 때 이 을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아직 미등기 매수인 을은 소유자가 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죠, 갑.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죠. 그럼 갑이 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갑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미등기 매수인한테 야, 반환해라. 물건을 반환해라. 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돌려달라고. 되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되죠? 갑이 소유자 맞잖아요. 예? 왜 안 되냐면 뺨 맞아요. 뺨 맞습니다. 누구한테 뺨 맞죠? 을한테 뺨 맞아요. 아니, 당신 나하고 매매했잖아, 매매. 매매 계약했잖아. 당신 대금 받았잖아. 당신 돈 받았잖아. 그럼 갑은 지금 반환 청구해야 돼요? 이전 등기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해줘야 되죠? 근데 뭐 반환 청구 하겠냐는 거죠? 뺨 맞아. 안 돼, 안 돼. 당신은 지금 나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자입니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의무자예요. 그리고 미등기 매수인 을은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죠. 근데 권리자가 의무자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다는 건 뺨 맞을 일이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이치게 반합니다. 양과로 1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매해서 매수인이 미등기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를 보유한 때 매수인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미등기 매수인 을이 하고 있는 점유는 무단 점유예요? 정당한 점유예요? 정당한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 못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밑에 사례에서 나와 있죠. 갑소유 토지를 매수해서 점유하던 B가 이전 등기하지 않고 점유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 점유는 정당한 점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A가 미등기 매수인 B 상대로 반환하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된다고요? 뺨 맞아요. 뺨 맞습니다. 안 돼요. 한 개 더. 그럼 이 상태에서 미등기 매수인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병하고 또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병한테 점유를 넘겼어요. 그럼 병이 이랬겠죠. 선생님, 이전 등기는 언제 주실 거예요? 갑한테 이전 등기 받으면 쌤한테 이전 등기 넘겨드릴게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점유 넘긴 거죠.
그럼 이때 갑은 물권적 청구권을 아직 가지고 있는 갑은 그럼 병 상대로 해가지고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냐? 어떻습니까?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도 안 돼요. 왜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죠? 뺨 맞아요. 누구한테 뺨 맞죠? 병한테 뺨 맞아요. 병은 을하고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한 역시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갑한테 정신 차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은 지금 반환 청구하실 때가 아니고 뭐를 해줘야 됩니다. 이전 등기 해줘야 됩니다. 빨리 을한테 이전 등기나 해주시라고요. 빨리. 그래야 내가 을한테 또 받을 거 아닙니까? 역시 병도 권리자라는 거죠. 병도 권리자다. 그러니까 의무자가 권리자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야. 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병이 또 팔면 병이 또 팔았어. 또 점이 또 넘겼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갑이 정한테는 반환 청구 해 못해? 한다 못한다? 못하죠. 왜 못해요? 뺨 맞는다고요. 얘한테 또 뺨 맞는다고요. 안 돼요. 갑은 의무자라서 못합니다. 자, 양괄호 2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해서 점유한 자에게도 물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확인하세요. 자, 사례 보세요. 갑 소유 토지를 매수해서 점유하던 을이 소유권 등기 전에 다시 병에게 매매를 해서 미등기 상태로 병한테 점유 넘겼고 병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 갑은 토지를 매수한 을로부터 다시 매수해서 사용하는 병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판례 문장에 보면은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 이게 누구죠? 칠판에서의 누구죠? 병이죠, 병. 이때 이자는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병의 점유도 적법하고 정당한 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밑에 양괄호 3번도 확인하세요. 점유자가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해서 점유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얘가 미등기 매수인이 아니라 지금 이 경우는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시효 완성.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시켰다면 몇 년 흘렀다는 거죠? 20년 흐른 거죠, 지금. 20년이 흘렀고 시효를 완성시켰으니까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한 상황이죠. 이때 갑이 시효 완성자 을을 상대로 해서 야, 너 나가. 내 땅에서 나가. 반환 청구 할 수 있겠냐는 거지.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죠? 뺨. 역시 같은 이유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시효 완성자 을이 20년을 채운 이상은 을이 하고 있는 점유도 역시 적법하고 정당한 점유라고요. 그냥 갑이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뺨 맞습니다. 자, 다 이유는 다 똑같아요. 1번, 2번, 3번하고. 자, 여기까지 물권적 청구권이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세요. 231페이지. 자, 231페이지로 와보시면 물권의 변동이 나오죠. 변동. 네. 누가 지우고 새로 써놨네요. 이렇게. 187 이렇게. 예, 좀 귀여우시네요. 예. 예, 다시 새로 써놓으셨네요. 예. 예, 지워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물권 변동입니다. 변동. 자, 물권 변동 파트에서는요, 먼저 뭐가 나오냐면은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공신의 원칙이에요. 공신의 원칙. 이 공신의 원칙에서는 과연 공신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됩니다. 공신력 있냐 없냐. 공신력 요거. 자, 그럼 두 번째 물권 변동의 원인. 두 가지 갈래가 있죠. 변동의 원인.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그리고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하고 두 가지 갈래.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 근데 법률 규정은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등기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처분을 하려면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처분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가 등기제도예요. 등기제도. 이거는 등기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등기법. 네. 그러니까 우리 그 2차 공시법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지적법하고 등기법 있죠. 그 등기법 내용들이 민법에도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공시법은 이제 1년 내도록 하는 거죠. 이 내용들을.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1년 내도록 하는 거니까 등기법은. 맞잖아요. 자, 넘어가세요. 232페이지입니다. 넘어가세요. 자, 먼저 공시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라는 건 외부에 알리는 거고 공시의 원칙이라는 거는 공시 방법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양과로 이번에 나오듯이 공시 방법은 부동산 공시 방법 등기. 동산 공시 방법은 지금 우리 책에 인도라고 돼 있죠. 쓰세요. 점유입니다. 동산 공시 방법은 인도, 즉 점유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오른쪽 2번 확인합니다. 공신의 원칙입니다.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자가 과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 그게 바로 공신의 원칙이고 공신력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셔야죠. 갑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을이란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을이 지금 위조를 했더라도 어쨌든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병이 바라봤을 때, 제3자가 바라봤을 때는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하면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기라고 하는 공시 방법을 믿고 병이 을로부터 매수했다. 매매를 해가지고 명의를 받으신 겁니다. 근데 병은 위조됐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죠. 선의의 제3자일 때. 이때 우리 민법의 입장은 갑을 보호한다, 병을 보호한다. 갑을 보호한다 그랬죠. 공시방법 믿고 거래했던 선의 제3자 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진정한 소유자, 갑이 보호받는다. 그리고 갑이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부동산 공시방법인 등기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공신력 없거든요. 등기는 공신력 없다. 이거를 기억하셔야죠. 자, 근데 이게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의 경우는 좀 달라요. 갑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노트북을 갖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자, 근데 갑으로부터 을이 노트북을 빌렸던 거죠. 그럼 빌렸으니까 이제 을이 점유를 하고 있겠죠. 그럼 병이 바라봤을 때는 을이 노트북을 현재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소유자인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믿고 거래해서 사가지고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병은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의 제3자. 인데 이 상태에서 부동산 공시방법인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그랬죠. 근데 동산 점유 방법에 해당되는 점유는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럼 점유는 공신력이 있으니까 요 밑에 사례에서는 누가 보호를 받겠어요? 병이 보호받습니다. 맞아요. 얘가 보호를 받아요. 네,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알면 되고 밑에보다는 위에가 훨씬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니까. 233페이지에서요. 중간에 표를 좀 확인하면 심학습이라고 돼 있고 갑종 중이 소유하는 임야를 대표자 종은 을이 관리하다가 서류를 조작해서 등기 원인 없이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시켰고 이런 사정을 모르는 제3자 병에게 매각시켰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례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사례로서 공신력이 부정됩니다. 지금 밑에 독일민법과 한국민법이 나와 있는데 독일민법은 볼 필요가 없죠. 한국민법을 보게 되면 공신력을 부인한다. 갑이 보호받고 병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밑에 우리 민법 태도 확인하세요. 부동산에서 등기 공신력을 부인합니다. 근데 뒤로 넘어가 보세요. 234페이지로 와보시면은 양괄호 2번에 동산 나와 있죠. 동산에서는 점유 공신력을 인정한다고 돼 있죠. 확인하세요. 점유는 인정한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요. 제2절에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의 등기 여부들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물권 변동의 두 가지 원인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자, 먼저 법률 행위부터 확인하면 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근데 밑에 187조에서는 상속, 형성, 판결, 수용, 경매 이런 것들은 그 취득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근데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자, 관련된 구체적 사례들은 조금 쉬었다가 한 개씩 뜯어보고 등기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